여러분 안녕하세요. 딥체인지의 발표를 맡은 이성은 하고입니다. 오늘 발표는 4부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1부는 점진적 죽음과 근원적 변화, 그리고 2부는 개인의 변화, 3부는 조직의 변화, 4부는 리더의 안목과 행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삶과 조직의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딥체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핵심어구 둘을 알아야 하는데요. 근원적 변화를 뜻하는 딥체인지와 그와 반대 개념인 점진적인 죽음을 뜻하는 슬로우 데스입니다. 그럼 먼저 딥체인지와 슬로우 데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점진적 죽음과 근원적 변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계마다 넘어야 할 고비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극복해야 할 고비인 줄 잘 모르거나 고비인 줄 알아도 그 고비에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그냥 편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조직은 발전 없이 조금씩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를 점진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진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근원적인 변화, 딥체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저자는 우리가 변화를 추진할 때 합리적인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런 점진적인 변화로는 결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시도할 때 적극적인 탈출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을 가져왔던 방식이 지금도 성공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변화를 이뤄내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기능, 상식을 버리고 불확실한 세계에 뛰어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의 안정된 상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불확실성과 맞서 싸울 때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들. 근원적 변화는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시스템이나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리더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리더가 먼저 개인적인 근원적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성공한 경험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이웃놀이 새끼가 백조로 변화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근원적 변화를 시도하고 그 변화를 이뤄내는 여정을 영웅의 여정, 영웅의 여정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은 근원적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힘과 권력, 활력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원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유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공동체나 조직의 변화로 공동체나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개인의 변화에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과 조직을 안주하게 하고 무의식 중에 점진적 죽음으로 몰고 가는 습성이 있는데 저자는 그것을 심리학 용어를 써서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방어 기제를 극복하려면 어,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위선과 비겁함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3부 조직의 변화 1. 조직의 변화의 유의점. 조직 문화는 유연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접착력이 대단히 강해서 한번 퍼지면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힘을 가진 실무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수행 능력의 횡포라고 합니다. 처음 사원을 뽑을 때 뛰어난 사람들만 뽑기 때문에 회사의 각 팀마다 수행 능력의 횡포가 일어납니다. 2번, 리더가 알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알아야 할 것들. 첫째, 비전이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종업원들의 노력을 결속시켜주는 총체적인 틀을 말합니다. 조직은 공유된 비전을 통해 적절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외부 환경과 조직의 내부 환경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쉽게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몇 년 앞둔 리더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느꼈는데 변화의 시도가 실패하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고 조직을 변화시킨다고 시도하면 주목받기도 해서 리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 지금의 안정적인 상태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혁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구성원들 개인의 엄청난 노력, 상호 의사소통, 훈련, 협동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넷째, 변혁의 리더는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다섯째,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대단히 높은 자기 연마를 통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근원적 변화를 이루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리더는 근원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부 리더의 안목과 행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의 안목입니다. 리더는 개인과 조직을 점진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원적 변화가 어떤 데서 이렇게 이끌어지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이제 간디의 예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예로 그거 간디의 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가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한 것이 인도 전역을 기차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의 필요가 뭔지 안 거죠. 아,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국인이 자기를 다스리든 인도인이 자기를 다스리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먹을 빵과 소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간디는 여행을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디가 명성이 없을 때에는 연설을 해도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 연설할 때
빵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큰 반응을 이끌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힘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게서 이제 독립하는 그런 독립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 변화, 아니 근원적 변화와 점진적인 죽음을 이끄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는 안목이 리더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그 근원적 변화를 리더 자신이 개인적으로 먼저 체험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살아내서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 이번에 제가 어, 9월 9월 달에 이제 지방신학교 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 길에서 이제 동냥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장로의 신학교 펀잡에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이죠. 이정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길에서 동냥하던 샤니 목사님을 데려와서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짓말도 계속하고 그리고 또 돈도 훔치고 예,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 계속 그걸 참아주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 교장 선생님과 강사인 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정태 선교사님은 어, 인도 사람이 아니다. 인도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를 교육하고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지금까지 하고 많이 참았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받아서 지금 이제 목회자로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우리 인도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이렇게 인도에 와서 헌신을 한다. 그런데 우리 인도 사람들이 어, 같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어,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항상 신학교에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불가촉 천민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고 또 속사람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샤니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안 것은 아, 리더자가 그리스도의 그 삶을 직접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으면서 어,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지만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을 이번 진드신학교에 갔다 오고 또 샤니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딥체인지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 사부입니다. 마지막 사부인데 어떨 때 그 점진적인 죽음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이 리더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리더자가 삶으로 살아내서 그 이끌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딥체인지라고 하는 그 제목에 굉장히 끌려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었고 또 이 책을 한번 발표해보고 싶다 이런 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사역도 다 일맥상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어떨 때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각 단체장들 그리고 리더들의 숙제인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참 유익한 발표 준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딥체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